안녕하세요. 오늘도 마음 따뜻하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 사람을 정말 알고 싶다면 대화보다 밥을 먼저 먹어보세요. 밥을 어떻게 먹느냐에 그 사람의 본심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누군가는 조용히 음미하고, 누군가는 허겁지겁 삼키고, 누군가는 핸드폰만 보며 밥을 먹기도 합니다. 그 모습 안에 그 사람의 여유와 성격, 때로는 상처까지 보입니다. 말은 꾸밀 수 있어도 식사 태도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먼저 봅니다. 숟가락을 드는 속도, 입안에 머무는 시간, 흘리는 말 한마디 없이 움직이는 손끝까지 그 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무엇이 부족한지 알 수 있거든요. 밥 먹는 모습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본성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대부분 말하는 방식이나 행동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말도, 표정도, 꾸며진 태도도 아닌 순간이 있어요. 바로 그 사람이 밥을 먹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와 밥을 먹다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조금씩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은 숟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가, 음식을 오래 씹으며 음미하는가, 식사 중 핸드폰을 보는가, 조용히 물을 따르고 반찬을 건네는가, 밥상 앞에서는 누구도 연기하기 어렵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다듬을 수 있지만 식사하는 모습은 그 사람의 무의식과 습관, 그리고 살아온 리듬까지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알기 위해 먼저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밥을 천천히 음미하며 먹는 사람에게서 늘 같은 본성을 느껴왔습니다. 그건 바로 마음의 여백입니다. 천천히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 속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타인을 대하는 방식과 연결되어 있어요. 천천히 먹는 사람은 음식을 입에 넣기 전 먼저 바라봅니다. 한 입 가득 들어온 음식이 단순히 칼로리가 아니라 시간과 노동, 정성이라는 걸 아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밥을 오래 씹고 국을 천천히 떠먹고 대화 중에도 한 박자 늦게 반응합니다. 그 느림 속에는 감정의 절제와 존재의 감사, 그리고 마음의 안정감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식탁을 마주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조용해지고 말이 줄고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밥을 빨리 먹는 사람이 주는 에너지가 긴장이라면 천천히 먹는 사람은 평온을 나눕니다. 그 평온은 어쩌면 자신과 삶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걸지도 몰라요. 무언가에 쫓기지 않고 내 앞에 놓인 한 끼를 제대로 음미할 줄 아는 사람.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짧은 식사 한 끼가 제 삶의 속도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제 직장 선배였습니다. 당시 저는 하루가 늘 급했고 점심시간마저 업무의 연장이었죠. 10분이면 밥을 털어넣고 그 다음 회의 준비나 자료 정리에 바빴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선배와 단둘이 밥을 먹게 됐어요. 김치찌개와 공깃밥, 반찬 몇 가지가 전부인 소박한 식사였지만 그 사람은 마침 무언가를 의식하듯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기 전 꼭 반찬을 살펴봤고 씹는 시간도 길었습니다. 심지어 밥을 먹다가 고개를 들고 창밖을 바라보는 여유도 있었죠. 저는 처음엔 답답했습니다. 왜 저렇게까진 느리게 먹을까? 그냥 빨리 먹고 자리 뜨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을 따라 저도 천천히 먹게 되더라고요. 말수가 줄고 핸드폰을 덮고 국을 한 숟갈 떠먹으며 저도 창밖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동안 밥을 먹은 게 아니라 삼켜왔구나. 입에 넣는 음식보다
마음에 쌓인 피로가 더 많았구나. 그 선배는 그날 말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는 건 나를 아끼는 연습이야. 나를 아끼는 시간 하나 없으면 그 사람은 자꾸만 뾰족해지게 돼 있어.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일부러라도 한 끼를 천천히 먹으려 노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식사의 속도를 바꾸자 삶의 속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심리학에서도 식사 속도와 정서 상태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먹는 사람은 인지적 여유와 정서 조절 능력이 높고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능력, 즉 자기 연민이 뛰어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충동 조절이 잘 되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도 쉽게 분노하거나 상처받기보단 한 걸음 물러나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이 느림의 지혜는 자주 등장합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해야 물처럼 세상을 비출 수 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다루는 방식에서 시작된다고요. 밥을 천천히 먹는 건 단지 음식 앞에서만의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나를 고요하게 만드는 훈련이고 세상과 부드럽게 닿으려는 의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먹는 한 끼의 밥, 그 안에는 단순히 영양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리듬, 감정의 파동, 그리고 내면의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밥을 어떻게 드셨나요? 허겁지겁 뭔가에 쫓기듯 넘기진 않으셨나요? 때로는 속도를 늦추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에 따뜻한 빛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건 세상에서 제일 사소한 평화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평화 하나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단단한 사람 아닐까요? 가끔 이런 사람 있죠. 밥이 앞에 놓이자마자 말도 없이 숟가락부터 들고 쉽지도 않고 삼키듯 먹다가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너무 급하게 먹었네 하며 웃어넘기는 사람.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그 웃음 뒤엔 늘 쫓기듯 살아온 어떤 마음의 패턴이 있다는 걸요. 밥을 허겁지겁 먹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보다 늘 다음 일, 다음 약속, 다음 걱정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밥상에는 한 끼의 여유보다 살아온 날의 긴장감이 먼저 앉아 있는 거죠.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마음이 늘 어딘가에 떠 있는 사람,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정신은 미래에 있는 사람, 즉 지금 이 순간을 감당하지 못하고 늘 무언가를 따라잡으려 애쓰는 불안한 내면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식탁에서도 삶에서도 늘 급합니다. 속도는 빠르지만 정작 중심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밥을 먹을 때조차 숨이 가쁘고 대화 중에도 자꾸 시계를 보거나 핸드폰을 뒤적이며 자리를 불편해하곤 합니다. 먹고 나서 또 회의 있어서 시간 없으니까 빨리 먹자. 그 말들 뒤엔 자기 삶을 조율하지 못한 피로감이 있습니다. 허겁지겁 먹는 식사의 이면에는 지금 여기에 머무를 줄 모르는 깊은 마음의 공백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짧은 식사에서 삶이 얼마나 도망치듯 흘러갈 수 있는지를 배웠죠. 그 사람은 제 오랜 친구였습니다. 늘 바빴고 늘 뭔가에 쫓기듯 살았죠. 그날도 오랜만에 만나 밥을 먹기로 했는데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핸드폰을 내려놓지도 않은 채 메뉴를 훑고 아무거나 빨리 되는 걸로 주세요. 그렇게 말하더군요. 음식이 나오자 그는 말을 멈추고 숟가락질을 시작했어요. 국이 입안에 뜨거웠는지 뜨거 하면서도 계속 퍼넣더군요. 이 자리가 너무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괜히 불편해졌습니다. 친구랑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친구의 바쁨과 함께 있는 기분이었어요. 나 원래 이렇게 빨리 먹어. 습관이야. 그리고는 웃었죠. 하지만 그 웃음은 조금 서글펐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는 몇 년째 혼밥을 하면서도 늘 영상 하나 틀어놓고 시간을 보며 이 시간에 먹으면 늦는다는 식으로 살아왔더라고요. 친구에게 밥이란 행위가 아니라 그냥 하루 중 하나의 절차였던 겁니다. 그날 이후 저는 허겁지겁 먹는다는 건 내 삶이 나보다 앞서가고 있다는 신호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삶을 따라잡으려 뛰다 보면 우리는 결국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놓치게 되니까요. 심리학에서는 급식형 식사 습관을 높은 스트레스, 불안장애, 충동 조절 문제와 관련 짓습니다. 특히 식사 속도가 매우 빠른 사람들은 현재를 감지하기보다 다음 단계를 준비하려는 본능이 강합니다. 이건 자기 보호의 형태로도 나타나지만 반복되면 삶 전반에서 주의 분산, 정서 고립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즉, 밥을 빨리 먹는다는 건 단순한 식사 습관이 아니라 감정의 해소 방식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논어에서 공자는 말합니다. 분자는 조급하지 않는다. 조급함은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린 마음은 예를 잃게 한다. 밥 한 끼를 급히 먹는 것도 결국은 마음이 흐려진 상태의 표현입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건 단순한 느림이 아니라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려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밥을 먹는 것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하지만 밥을 허겁지겁 먹는 그 짧은 몇 분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해줄 때도 있어요. 오늘 나의 밥 먹는 속도는 내 마음의 속도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속도에 쫓겨 밥조차 제대로 못 씹고 넘기셨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숨쉴 틈을 잃고 있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다음 한 끼는 꼭 나를 위해 천천히 드셔보세요. 삶은 천천히 삼켜야 비로소 맛이 납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 가장 먼저 물을 따르는 사람, 앞에 있는 반찬을 돌리지 않고 자기 앞에만 놓지 않는 사람, 누군가 아직 젓가락도 들지 않았다는 걸 알고는 자신도 먼저 손을 멈추는 사람, 그런 사람과 식사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풀립니다. 밥상이라는 작은 세계 안에서도 그 사람은 언제나 누군가를 먼저 바라보는 태도를 잊지 않거든요.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사람의 마음결이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밥을 먹는 순간은 기본적으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배를 채우고 허기를 달래고 생존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이죠. 그런데 그 와중에도 누군가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기 전에 이거 드셔보세요 하고 건네는 손, 물이 떨어진 걸 눈치채고 조용히 채워주는 행동. 이런 작고 조용한 행동들 안에 그 사람의 본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배려란 말이 필요 없는 순간에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게 주변을 살피는 사람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보통 식사 예절을 교육이나 형식으로 배우지만 그걸 넘어서 자연스럽게 몸에 밴 사람은 드뭅니다. 그 사람은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말하지 않아도 타인의 편안함을 먼저 고려합니다. 그건 단지 식사 예절을 잘 지켜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삶의 습관이자 세상을 대하는 기본 마음의 자세입니다. 저는 그걸 아주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먹던 중 어떤 행동 하나로 마음이 움직인 순간이었죠. 지인의 소개로 한 선배와 밥을 먹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였고 어색함을 무릅쓰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반찬 몇 가지와 함께 된장찌개를 시켰습니다. 익숙한 메뉴지만 낯선 분위기였기에 말수도 적고 숟가락 소리만 조용히 들릴 뿐이었죠. 그런데 그 선배는 식사를 시작하기 전 조용히 반찬을 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물병을 들어 제 컵부터 천천히 채워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먹는 내내 주변을 먼저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김치를 떨어뜨리면 휴지를 건넸고 국이 식을까봐 먼저 덜어주기도 했죠. 밥을 다 먹고 자리에서 일어설 때쯤
마음속에 어떤 잔잔한 울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이구나. 그 행동은 습관이 아니라 마음이구나. 그날 이후 저는 밥을 먹는 자리가 단지 식사가 아니라 사람의 성품이 드러나는 무대일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작고 조용한 배려. 그건 한 끼 식사보다 훨씬 더 깊은 기억이 됩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유형의 사람은 공감 능력과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타인의 감정 상태나 불편함을 잘 감지하고 자신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식사 중 타인을 배려하는 행동은 그 사람의 기본 정서 안정도와 대인관계 신뢰감을 보여주는 지표로도 쓰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밥상머리에서의 태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얘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 앞에서도 얘가 있어야 하고 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시작된다. 얘는 외적인 형식이 아니라 상대를 향한 마음이 먼저 움직일 때 생기는 것이라고 했죠. 그 말처럼 밥을 먹는 순간조차 얘를 잊지 않는 사람은 이미 마음속에 얘를 심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때로 큰 말보다 작은 손길에 위로받습니다. 밥상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진심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누구나 하는 일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혹시 당신 곁에도 늘 조용히 반찬을 챙겨주고 물을 따라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보다 당신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봅니다. 아무 말 없이 밥을 입에 넣고 식탁 위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그 모습엔 배고픔도 즐거움도 불편함도 없습니다. 그저 무표정한 얼굴에 익숙한 외로움이 깃들어 있을 뿐이죠. 밥을 먹는다는 건 가장 일상적인 일이지만 그 밥이 습관처럼 삼켜지는 사람을 보고 있노라면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고 고요한지 느껴집니다. 말은 없고 움직임은 기계적이고 눈은 늘 멍한 사람. 그는 아마도 이미 마음을 다 닫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혼자 무심히 먹는 사람은 단지 혼밥에 익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삶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거나 사람과의 연결이 버겁거나 지쳐버린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밥을 씹는 것도, 대화도, 시선도 없이 그저 먹는 행위만 반복하는 모습은 정서적인 단절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입니다. 우리는 이걸 종종 무심함이라 표현하지만 사실 그 안엔 삶을 버티는 방식이 숨어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 것이 반드시 외로운 건 아니지만 혼자 무표정하게 먹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 사람은 음식을 느끼지도 않고 맛있다거나 싫다거나 하는 표현도 없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을 정해진 방식으로 먹습니다. 그건 배를 채우기 위한 행위일 뿐, 삶을 느끼기 위한 순간이 아닙니다. 이런 식사의 반복은 그 사람의 정서가 이미 감각을 닫아버린 상태라는 걸 보여주죠. 저는 이런 사람을 지하철역 근처 분식집에서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짧은 10분이 한 사람의 내면을 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평일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일로 늦게 퇴근하면서 우산을 접고 분식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때 제 옆자리에 먼저 앉아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 피곤한 얼굴,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김밥을 한 줄씩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않았고 눈빛엔 초점이 없었으며 국을 떠먹는 속도도 기계적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마음에 걸려 저도 조용히 그 사람을 지켜보게 됐어요. 밥을 다 먹고 계산을 하러 가는 순간 그가 놓고 간 핸드폰을 직원이 불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뛰어나가 그를 부르자 그제서야 고개를 돌리며 무표정하게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사람의 표정엔 감사도 당황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럴 수 있지라는 식의 감정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너무 지쳐 있구나. 감정을 느낄 힘조차 없을 정도로 어쩌면 삶이 그 사람을 계속 밀어붙여 감정의 창을 닫아버리게 만든 건 아닐까? 그 창은 다시 열릴 수 있을까? 그 후 저는 혼밥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저 생활 방식이 아니라 정서적 거리의 지표일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처럼 식사 중 감정 없는 무표정 상태를 감정 둔마라고 부릅니다. 이는 만성 피로, 우울감, 정서 고립의 초기 신호일 수 있죠. 특히 혼자 식사할 때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삶의 자극이 의미 없게 느껴지고 연결감보다 기계적 반복에 익숙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신을 방어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자기 감정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불편하지 않은 거리를 유지하려 하죠. 중용에서는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 바라지 않은 상태, 그것이 중이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을 잊은 채 살아가는 상태는 중이 아니라 병이라는 점입니다. 마음을 닫아버린 삶은 결국 자기 자신조차 만나지 못하는 외로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다는 건 누구에게나 익숙한 일이지만 그 안에 감정이 없다면 그건 슬픈 일이 됩니다. 음식이 입에 들어와도 맛이 없고 밥을 씹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면 그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 굶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당신도 아무 맛도 아무 느낌도 없이 그저 밥을 넘기고 계시진 않나요? 삶이 아무 감정 없이 흘러간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살고 있다는 실감조차 잃게 됩니다. 때론 따뜻한 국 한 숟갈에도 위로가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마주 앉아 오늘 어땠어 한마디 건네는 그 순간에 다친 마음이 다시 조금씩 열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부디 혼자 먹더라도 무심하게 삼키지 마세요. 당신 마음은 밥 한 끼만큼은 따뜻하게 대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밥을 어떻게 먹느냐는 그 사람의 하루를 말해주고 그 하루는 곧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줍니다. 허겁지겁 삼키는 사람, 주변을 살피는 사람, 무심히 넘기는 사람, 그리고 천천히 음미하는 사람. 그 모습 하나하나 속에 우리는 서로 다른 마음의 무늬를 담고 살아갑니다. 혹시 오늘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밥을 드셨나요? 그 마음이 너무 바쁘고 지쳐 있고 멀어져 있다면 괜찮습니다. 내일 한 끼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를 위해 천천히 따뜻하게 먹어보면 됩니다. 밥을 천천히 먹는다는 건 삶을 깊게 살아내겠다는 작은 선언이니까요. 오늘도 영상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